이제 우리가 4페이지에 보시면은 토지의 용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의 분류. 여기도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3개라는 건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여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나오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중개활동할 때 토지의 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만한 게, 뭐 택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낮이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테고, 그 나머지 것들은 조금 좀 생소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부지, 택지, 대지, 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시험 문제는 대지라는 자체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 대라는 자체가 2차 과목에 공시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대는 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택지하고 부지만 좀 묶어보세요. 택지하고 부지를 이제 묶으신다면 두 가지만 좀 가져가세요. 처음은. 자, 부지라는 자체가 좀 펼붙자로서 넓게 봐요. 우리가 이제 택지라는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택지는 건축용지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땅을 얘기를 해요. 근데 부지라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하천부지나 철도용 부지 같은 건 건축을 못하죠. 건축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 그래요. 그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를. 그죠? 그럼 이거랑 이거 중에서 얘는 건축만이 가능하니까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겠어요? 부지죠.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죠? 그렇게만 가져가셔서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다? 부지다. 그래서 부지는 전체적인 주상공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모두 일컬고, 택지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건축이 가능합니까?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빠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대라는 거 아직 보지 마세요. 대는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요? 부지.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맹지라는 자체가 있어요. 맹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소경맹자를 써요. 눈먼 땅을 얘기를 하죠.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한다면 눈먼 땅을 맹지라 그래요. 그럼 도로에 접속면이 없습니다. 그죠?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법 시간에 이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이다 맹지다. 맹지. 그 맹지는 사면이 다른 필지로 둘러싸여 공로와 접한 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필지와 획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가 이제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두 가지를 바꿔냈거든요. 무슨지하고 무슨지? 필지하고 획지. 여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집어넣는다면, 필지라는 자체는 지번이에요.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번지잖아요. 지금 몇 번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지라는 게 필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30번지. 그러면 이게 누구의 땅이냐? 소유권을 강조합니다. 소유권. 그래서 이걸 법률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법률적으로 따져보는 토지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법상 나중에 이제 2차 과목에 공시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시법이 이제 측량수로가 아니라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공간정보의 지적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예전에 했을 때 지적법으로 가면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 소유권을 나타내겠죠, 그죠? 그럼 하나의 지번이 붙는 면적 단위하면 안 돼요. 제곱미터라고 들어보셨죠? 제곱미터가 면적 단위예요. 면적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나중에 2차 과목의 이 지적법 시간에 이 등록이라는 걸 배우세요. 등록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 단위라고 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 해요. 자, 그럼 가볼까요? 필지 이 저자가 뭐라고 해놨는지 봐보세요. 동일 지번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번이죠, 지번. 지번은 그냥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소유권이죠. 그럼 이건 누구 땅이냐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건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인 어떤 단어로서 필지는 법률적 개념으로 이제 봐야 돼요. 체크하셨죠? 획지라는 자체는, 획지는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그럼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우리가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중개업소 가셔서 뭐 갑돌이 땅은 얼마야, 을돌이 땅은 얼마야 그러진 않죠. 그죠? 뭐 어떻습니까? 29번지, 30번지 얼마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죠. 그죠? 그럼 중개업소도 소유권으로 내나요? 가격 중심으로 내나요?
그렇죠.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얼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가 뚫리게 되면 이쪽은 평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거래 활동할 때 이렇게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이렇게 묶는 것을 획지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아까 들어보셨죠? 감정평가를 할 때는 획지로 평가하는 법이에요. 가격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니까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문적 개념이다. 경제적. 지금 획지 보고 계셔요? 획지는 뭐라고 돼 있죠? 다른 토지와 구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법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이니까 법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인 그 개념의 이 획지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묻는 법률상 면적 단위다, 등록 단위다. 등록. 거기 등록이라고 돼 있진 않죠? 등록이나 등기 단위라고 하고, 그럼 이거는 그냥요, 지번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니까 경제적이다, 법률적이다, 법률적이고. 자, 아까 얘는 가격 보고 거래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획지죠. 이건 뭐다? 경제적인 개념이다. 나중에 기본서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번 나오면 이건 그냥이야 법에 나와 있어. 그럼 필지니까 법률적이죠. 근데 가격이 나오면 이건 뭐다? 획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일단으로 묶었다는 건 획지밖에 없어요. 무슨 지밖에 없다? 그럼 가격 나왔다? 그럼 무슨 찍으셔야 돼요? 획지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잡을게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기본서입니까? 요건 개념서입니까? 개념서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개념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 지금서부터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번은 그냥이다. 이건 소유권이다. 그냥이에요. 이건 법에. 그럼 필지는 법률적인 어떤 상황이 거고요. 자, 이 획지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비슷한 토지입니까? 가격. 그럼 요건 그냥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인 개념으로서 좀 나눠지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필지하고 획지 중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주민등록상에 있는 번지가 필지죠. 필지는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획지하고 필지 중에서는 딱 처음에 받으려도 느낌 오는 게 획지가 더 느낌이 와요? 필지가 더 느낌이 와요? 필지가 더 느낌이 오죠. 그냥이요? 느낌이 와요? 그냥이 와요? 필이 와요. 그래서 필지야. 따라와. 필지야. 근데 획지는 필이 와, 획하. 그래서 획지야. 웃기지도 않아. 자, 그러면 자 할게요. 자,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필지에 니을 들어갔죠? 경제적에 니을 들어가요? 법률적에 니을 들어가요? 법률적에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화장실 가시다가 필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법률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필지, 근데 경제적, 그럼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거래 활동하실 때 소유권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지죠? 획지예요. 획지는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으로 따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사람들은 그냥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면 돈을 보면 그냥이야, 획가요. 돈을 보면 어떻게? 무슨 적이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할게. 내가 필지, 그 무슨 적? 법률적. 가격 나오면 필지야, 획지야? 돈을 보면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안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의 면적 단위다, 등록 단위다. 등록, 등기 단위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얘는 그냥요, 지번이에요. 소유권이고 법률적이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나오면 획지를 찍으셔야 돼요. 잡을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를 바꿔서 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게 있어요. 얘도 됐다 잘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이라고 되어 있나? 그래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 지역지구 구역을 배우시는데 이건 그냥입니까? 감정평가상입니까? 감정평가상이죠. 공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택지, 농지, 임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요 용도로 이제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행지를 본다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아까 택지는 어떻게 했어요? 건축 용지였죠? 세 가지가 어떤 용지였어요? 주택, 상업, 공업이 이용 지원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택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세 가지 뭐 있다고요? 주거, 상업, 공업.
자,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에요. 전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반농가수. 그래서 우리가 이 농지는 전지, 답지, 과수원이에요. 그 다음에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시는 채걸상 같은 가구용 목재를 만드는 지역이고, 신탈림은 땔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용재림과 신탈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좀 내용을 좀 집어넣지 갈게요. 후보지라는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래요. 바뀌었나요? 바뀌는 과정 중인가요?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과 후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걸 택지 후보지라고 봐야 돼요.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그러면 전환된이에요? 전환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이라는 키포인트가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 상호 간에 바뀌어요. 상호 간에 바뀐다는 건 뭐냐면 각각 지역이 다 틀리죠. 그 세부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각각 농지, 택지, 임지가 지역 상호간에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지역 상호간 나오면 요거는 크게 바뀌어서 대분류라고 하고, 요건 이행지다, 후보지다. 후보지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택지 안에서 바뀔 수 있죠. 그럼 안에서 얘네들끼리 바뀌는 것은 우리가 지역 내에서 바뀐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었나요? 바뀌는 과정인가요? 그럼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행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 내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이건 소분류이기 때문에 이건 후보지다, 이건 이행지다. 이행지예요. 그럼 제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갈게요. 지금 택지, 농지, 임지지역이라는 게 있죠? 그럼 강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번 거보세요. 이렇게. 택지, 농지, 임지를 이렇게 거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요 선을 넘을 수 있고 안 넘을 수 있죠. 그럼 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요건 후보지입니까? 후보지고 안 넘으면 이행지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각 용도 지역끼리입니까? 지역끼리 바뀌는데 그 안에서 바뀐다는 건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상호간에 바뀌는 것은 상호간 나왔다, 후보지. 지역 내 나왔다, 이행지. 후보지라는 자체는 크게 바뀌어요. 대분류고 얘는 소분류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예전엔 쉽게 나왔는데, 임지가 농지로 바뀌고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럽니까? 땅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순서가 택농임이야, 임농택이야? 임농택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택지 지역을 건축 부리는데 부셔서 농사죠? 또라이네. 나무 심어 더 또라이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순서를 불러봐. 어떻게 바뀌는 게 좋아? 임지, 농지, 택지로 바뀌는 게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럼 택농임으로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으로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으로 외우셔야 되죠. 어떻게 외우신다? 임농택으로 외우셔야 돼요. 영화 감독의 임권택 감독 아세요? 그래서 임권택 감독의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어요. 동생인데 얘가 맨날 농택이만 치니까 너 안 되겠다 이게. 너 죽기 전에 영화 감독을 전수해줄게. 우리 임권택 감독은 영화 감독의 소장이세요? 거장이세요? 거장이죠. 소분류다, 대분류다? 대분류 이렇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뀌고, 이 안에서 바뀐 거다? 이행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뀌었다, 과정 중이다, 전환된이다, 되고 있는이다, 이행되고 있는 걸 중요하시고, 바뀌면 바뀐 용도를 따라야겠고,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 집에 가면 바뀌어요. 가볼게요. 자,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연기 대상이라든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후보들인지 어떻습니까? 어떨까? 대기실에서 기다리죠? 그럼 후보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건 그냥이야 상을 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상을 타기 위해서인 거죠. 연구한 거야.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짓이죠?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돼요. 바꿔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택농임이야, 임농택이야. 누구의 동생이지? 감사합니다.
영암도 거장이시죠? 이렇게 바뀌면은 후보지고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넣으면 무슨지? 안 넣으면 이행지죠. 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무슨지? 이렇게 되면 대답할 때까지 간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이거만 할까 재밌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짜증날 것 같아. 이렇게 쳤어 지금? 줄 다 쳐야 돼 이거. 잘해야 돼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나지라는 게 있죠. 나중에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건부간가와 건부진가가 있는데 그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될까? 건물이 없는 거죠. 근데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지라는 것은 그 나지 있어요, 나지? 나지도 시험에 잘 나와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고 없고. 오늘 미법 아직 안 배우셔서 내일 미법이더라고요. 근데 지상권은 모르더라도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법이거든요. 사법상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다. 아니한 토지로 법으로서 가야 되고, 건부지는 건물이 있죠. 건물이 들어선 부지예요, 그죠? 소유자에 의해서 점유 이용돼서 다른 권리의 부담이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공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공지가 있으면은 밑에 8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8번으로 가시면은 공지가 있으면 공한지라고 돼 있어요. 무슨 지? 그 공지하고 공한지를 바꿔낼 수도 있죠. 그럼 공지와 공한지는 한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이 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볼게요. 이 공지는 공법 배우셨죠? 공법 배웠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배웠죠. 공지는 이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세요. 이 건폐율이라는 자체는 건폐율은 이게 건축이란 건물이고 펜은 면적이고 이건 비율이에요. 따라해봐요. 건축 면적 비율.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율하면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앞에 게 이제 알고 싶으니까. 그럼 대지 면적이 밑에 깔려요. 대지 면적이 깔리고 건축 면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면적 단위가 아까 제곱미터였죠. 근데 그냥 평으로 할게요. 100평이 전체 대지 면적이라면 정부가 그냥입니까? 건폐율을 제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 70%만 쳐 임마. 그러는 것은 100평이 전체라면 70%는 70평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면적을 70평만 지게 되면은 어머! 여기 남아있는 게 비어있죠? 이걸 공지라 그래요. 무슨 지라고 한다? 공지.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5페이지 7번 하고 있어요. 공지.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 건축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공지라 그래요.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8번에 공한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한자가 붙었죠? 이 한가한 한자예요. 공한지. 그래서 공한지라는 것은 자, 이 도시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을 기대해서 방치하는 겁니다.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공한지로 갈게요. 자, 공한지는 도시 내의 택지 중에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해서 투기를 장기간 방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근데 이제 헷갈린 게 유휴지와 휴한지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유휴지가 있고요. 휴한지라는 게 있어요. 이 유자는 놀유자고요. 휴자는 실유자예요. 노는 거하고 쉬는 건 다르죠? 그럼 우리가 쉰다는 휴한지라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쉰다 나오면 이건 휴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한지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인삼밭 매년 경작하지 않죠. 일정 기간이 끝나면은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거든요. 그러면 지력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거 나오면 이게 쉰다는 게 쉴 휴자죠. 그럼 유가 나와야 돼, 휴가 나와야 돼, 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유자가 놀유자거든요. 유원지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돼 있죠.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게 나오면 이건 휴한지예요, 유지예요? 유지로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것은 뭐다? 못 찍으셔야 돼요. 어떤 하고 왔더니 휴유지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앞에만 맞으면 돼요. 앞대가리만. 그럼 앞대가리가 휴자 나오면 실유자고 유자 나오면 놀유자다. 이렇게 해서 바꿔낼 수가 있으니까 쉰다 그러면 무조건 앞에가 휴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9번 보시면 법지와 빈지라는 단어가 있죠? 또 별표 쳐보세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동그라미 치면 얘기해 보세요. 필지가 있으면 무슨 지가 있죠? 획지. 후보지가 있으면 무슨 지가 있어요? 바꿔낸다는 거죠.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법지와 빈지도 반대인데 법지는 자 우리가 이렇게 윗면적과 아래면적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갑돌이가 있고 을돌이가 있다면 어디 막 가시다 보면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이시죠? 우리가 어떻을까? 이건 이용할 수가 없죠, 그죠? 이건 이제 축대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대를 쌉니다.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에 수평투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그럼 측량 면적에 들어간다는 것은 법이니까 법에 나와 있죠?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럼 활용식 이용 가치는 있다, 이용 가치는 없다. 없는 게 법지예요. 법지 가볼게요. 자, 법지는 법률적으로 그냥입니까? 소유권만 있습니까? 아까 저는 필지가 소유권이니까 법률적이었잖아요, 그죠?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나 활용식은 있다, 없다? 없다. 토지 분계를 위에 문벽에 설치된 경사문의 토지를 법지라 그래요. 근데 빈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 공부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유수변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라고도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빈지라는 건 뭐냐면 이 빈자가 물가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있고 만약에 육지가 있어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다면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갯벌은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 만조와 간조 사이를 갯벌이라 그래요. 갯벌. 그걸 우리가 밑에 보시면 간석지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간척지예요, 간석지예요. 간척지는 그걸 매립하는 토지를 간척지라고 하고, 이런 조차가 큰 해안에서 만조시에서 침수되고 간조에 대한 노출되는 만조수위와 간조사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간석지인데 아직 얘기 안 나왔거든요. 빈지는 어떤 거냐? 우리가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돼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만조에서 이 지적된 등록된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은 우리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은 강안리 같은 데 가시면 모래사장 있잖아요. 해변 토지, 그죠? 그럼 소유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인정돼 안 돼? 내 땅이야. 그래도 상관 없잖아. 그 얘는 소유권 인정된다, 인정은 안 된다. 안 되는데 그냥이야 파라솔 꽂고 돈 받아. 그죠? 그럼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용 가치가 없다, 이용 가치는 있다. 있다는 거죠. 지금 빈지 보고 있어요? 그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는 않는다. 근데 그냥이다 활용식은 있다. 우리가 꽂고 돈 받아 먹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해변의 토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만조부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까지 사이를 말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래사장 같은 데 가시면 이제 해변 토지를 이제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그래요. 그죠? 요번 이제 여름에, 내년에 아이들과 강안리나 해운대 가갖고 해변에 딱 가시면은, 야, 해변에다 그러셔야 돼요. 야, 빈지다 그러셔야 돼요. 빈지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다 공인중개사를 나중에 딸 거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입니까? 조기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빈지다. 빈지는 그냥이다. 바닷가다 보니까 얘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활용식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자, 이게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죠. 빈지는요? 그럼 활용식은 반대겠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법지는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그럼 뭐가 인정이 되지? 소유권. 빈지는 소유권 인정돼 안 돼?
활용식은 반대라는 얘기죠. 그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고 활용식이, 빈지는 소유권은 없지만 활용식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들어갈게요. 자, 아까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누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요? 부지. 부지는 건축 용지만 들어가요. 건축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시켜요. 포괄적인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모든 제공된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근데 택지는 그냥니까 건축이 가능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주상공이라는 게 있었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가능한 게 택지라는 거죠. 이게 또 간접평가상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맹지 있어요, 맹지? 맹지는 이 네 개의 면에 대한 소유권, 어떻습니까? 도로에 접한 면이 있다, 없다? 없다.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이해 갔어요? 필지하고 획지 중에서 어떤 게 더 필이 와요? 그 다음에 필지. 뭐가 나와야 돼요? 법률 쪽에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지본이 붙죠. 그럼 하나의 지본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다, 등록 단위다. 등록이나 등기 단위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돈을 보면 어떻게 하지? 그 무슨 지 찍어? 획지 찍으셔야 돼요. 편안하게 가지세요. 가격 나오면 못 찍어? 어떻게 알았지? 그 획지 찍으셔야 돼.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죠. 얘와 얘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죠. 지번 나오면 못 찍고, 필지. 가격 나오면 획지 찍으셔야 돼. 그럼 필지는 내가 필지 그러면 경제적이야, 법률적이야. 가격 나오면 못 찍으라고? 돈 보면 어떻게? 그럼 법률적이야, 경제적이야?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택농인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임농택이라고 외우는 거죠. 누구의 동생이에요? 영암동의 거창이시죠? 그럼 크게 바뀌는 거죠. 그죠? 대불르고 후보들이 상을 타죠. 지역 내요, 지역 상호 아니야. 얘네들 지역 상호 간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역 내에서 바뀌면 뭐다? 이행지가 되고. 그죠? 선을 넘으면 무슨지? 안 넘으면? 전환되냐, 되고 있느냐. 되고 있는 토지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나지와 건부지라는 건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건부지는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요 공지라는 거 아시죠? 공지는 건폐율상에 남겨둔 토지를 얘기하고 공안지는 도시토지로 직가상승을 방치하는 토지가 말하고. 자, 우리가 유자가 그냥이요 놀유자예요. 휴는요 쉴유. 그럼 쉬는 거 나오면 그냥이야 휴가 나와야 돼. 그죠? 근데 노는 게 나오면 유가 나와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법지는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뭐가 인정이 돼? 소유권. 근데 이용 가치는 없고, 빈지는 소유권 인정돼 안 돼? 이용 가치는 있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을 내요. 그러면 그냥 칠판 보고 얘기하세요. 필지가 있으면 무슨 지가 있어? 획지가 있죠. 좀 보고 얘기해요. 얘를 저기 바꾼단 말이에요. 후보지가 있으면 무슨 지? 이행지.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필지,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 법률적인. 돈을 보면? 그래서 얘 두 가지 잘 잡으셔야 돼요. 다시 갈게. 돈 나오면 가격 나왔다 못 찍어? 해요 좀. 그 다음에 집원 나오면 필지 찍으셔야 돼요.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후보가 상을 타죠. 그러면 상호간 나오면 무슨지? 야, 상호간 나오는데 갑자기 획지가 왜 나와? 아주 얘 맛이 갔네 아주 그냥. 무조건 획지래. 상호간 나오면 뭐다? 후보지가 나오고,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나오는 거고. 법지는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뭐가 인정이 돼?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용 가치가 없다. 얘는 이용 가치가 있다. 소유권이 없다.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찍어드린 이 세 파트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잡으셔야 돼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토지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3개라는 뜻은 무슨 뜻이요? 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얘는 반드시 취재가 100% 나오게 버리는 거죠. 나와서 토지 특성이 자연적하고 이문적. 100%라는데 갑자기 왜 웃으시고 그러십니까? 그죠? 절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믿는 게 좀 약해? 이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강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이게 막 믿는 게 강해야 광적이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아까 해커스라고 있죠? 해커스를 치게 되면 나와요, 사진이. 아까 제 외모가 안 좋아, 좋아? 좋아요. 봐봐, 잘 나왔어. 사진 딱 보면은 영화배우 같아. 거기 보시면 이제 내 후기가 있거든, 올해. 후기가 있는데 꼭 보셔야 돼, 쉬는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쪽집게 강사 송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자랑하는 건 아니야. 매체가 넣어놓는데 확인해 주는 거지. 그래서 뭐 87.5점 맞아, 47.5 나왔다는 거야. 뭐 막 찍었다는 거야. 확인해. 나 그게 동영상 찍잖아. CCTV 찍잖아. 근데 거짓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뭐 내가 쪽집게다 그래도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매체를 봐야 돼, 인터넷을. 꼭 보세요. 사진도 꼭 보세요. 마지막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딱 보면 이번 시험은 좀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쪽집게 강사 송우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알바 시킨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 절대 알바 안 시켜, 그죠? 그래서 알바 시키는 강사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왜 강용석인가 요번에 그 가게 된 게 왜 어떻습니까? 학원 강의에서 알바 막 썼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기게 있었거든요. 절대 저 안 써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알바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쪽집게 강사. 그러면은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토지의 특성이 몇 개 쳤어? 3개. 쪽집게 강사 3개. 하면서 자연적과 뭐다? 이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세요. 토지의 특성이라는 걸 이제 보고 좀 찾다 가겠는데, 이 토지의 특성이라는 자체가 거기 보시면 자연적과 인문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연적과 인문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자연적은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은 자, 토지의 특성에다가 인간의 힘이 좀 가미되어서 얻어지는 특성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왜 볼펜은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점유로 써야죠. 부동산은 그냥요, 등기를 해야 돼요. 서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토지 자체의 자연적 특성입니까? 자연적 특성인데, 거기 보시면은 인문적 특성에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29번지 땅과 30번지 땅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토지가,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안 줄까요? 영향을 줄까요? 주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는 그럽니까? 자동차는 움직입니까? 그럼 옆에 있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영향을 주진 않죠. 자,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 갔는데 모닝이라는 자동차와 벤츠가 옆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모닝을 딱 사려고 했더니 중고상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닝 고르셨어요? 네. 얼마 했더니 벤츠 옆에 있어서 비싸요. 완전 또라이야, 그지? 웃을 땐 좀 웃기도 해요, 그죠? 아유. 그러면 얘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안 받을까요? 받을까? 받죠. 왜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뭘 떨어뜨리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아파트 옆에 공원이 들어서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럼 얘의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불변입니다. 바뀐다, 안 바뀐다? 부동성 때문에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그저께 어떤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전철이 뚫린다든가 신도시가 들어선다든가 이런 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재테크 강사를 좀 하려고 막 분석을 해봐요. 아파트를 좀 분석해보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하고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처음에 분양가 똑같았었어요. 근데 지금 그냥입니까? 가격이 다릅니까? 정말이에요?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렇죠.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강남이라는 자체는 이 지리적 좌표가 고조서서부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이다, 인문적이다. 인문적이라는 특성을 써요. 이게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럼 아파트의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그죠? 근데 강남이 확 올라간 건 그냥 다 상대적 위치 때문이다. 상대적 위치에 대한 인문적 관계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중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부중성은 아니불자 써서 토지가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는 이 면적이 늘어날까요? 지구 땅이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죠. 절대 늘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바다가 있고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면 이 절대적인 지구의 땅이 물리정량이 안 늘어난다는 게 부중성이에요. 그럼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그럼 이건 인문적이다. 토지 자체의 자연적 특성이다. 자연적 특성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아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물리적 양이 늘어난 거예요? 토지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가능하냐면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다양하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런 용도 전환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구 땅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물리정량은. 매립했다는 건 이쪽 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절대 이건 부중성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토지의 이용이 전환된 거죠. 맞아요? 그럼 부중성은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없다고 하셨다. 예외가 있다면 토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토지를 만들 수 있다면 토지 만드는 공장 만들어다 토지 만들어 본 사람 저요 뽑아갖고 오늘 몇 푸대를 만들었니? 1000푸대요. 오늘 회식하자. 완전히 또라이들 집단이죠. 그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다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 가능하죠. 뭐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가. 누가 얘기했죠? 인간이 얘기했으니까 인문적 특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는요. 토지는 소모돼요? 소모되지가 않아요. 않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토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는 게 여러분 지금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뭐 투자한다는 얘기 잘 못 들으셨잖아요. 소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토지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오래 간다는 얘기죠. 영속성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우리는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달라요. 개별성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개별성이 달라요. 그럼 우리나라의 필지가 한 3천만 필지가 토지가 같다, 가격이 다 다르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봐봐요. 아까 이 자동차는 옆에 있는 벤츠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럼 인접됐다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접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인접성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성을 쓴다? 인접성. 지금 교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접성 보고 있어요? 인접성. 인접성이라는 게 있고, 기타라는 자체는 잘 안 나와요. 기타는 이제 농촌에 대한 토지인데,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밑에 기타라는 게 있어요, 기타? 기타 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경성이라는 것은 경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그냥입니까? 경작을 가능하게 합니까? 토지의 자연적이라는 건데 이 기타는 거의 추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어떻죠? 그 건물의 특성은 보지 마세요. 지우세요. 건물의 특성 안 나옵니다. 건물 특성 아예 지워버리는 게 좋아요. 지워보시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이라는 건 용도가 정해졌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럼 토지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고. 토지를 하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병합 분필. 그러니까 토지가 봐봐. 지가 알아서 지가 붙었다 떴다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럼 인문적 특성이라는 얘기죠. 절대적 위치예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요. 누가 얘기한 거죠?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 특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역성, 구독성은 거의 시점에 안 나오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상대적 위치까지. 그럼 어떤 특성이 먼저 나왔을까요? 인문적이 먼저 나왔을까? 자연적이 먼저 나왔을까? 자연적. 이 선천적이면 얘가 인문적이고, 아까 자연적이라는 자체는 물리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 너 그렇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했으니까 물리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고. 아까 토지는 절대 아파트의 29번지 땅의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 그랬죠? 그건 불변적이에요. 근데 그냥입니까? 주변 환경은 바뀝니까? 절대적 위치예요? 상대적 위치가 변해요. 가변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적 가볼게요. 자연적 밑에 밑에 보시면은 토지가 지니는 물리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6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연적이며 설천적이며 본질적, 불변적이라고 되어 있죠? 경직됐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딱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는 인문적이라는 건 토지만 들어갔어요? 인간이 들어갔어요? 인간이 토지를 대상으로 활동에 나타났던 특성이라는 거죠. 인위적이고 후천적, 가변적, 신축적이라는 게 있죠. 토지는 하필만 되어 분필도 할 수 있어요. 병합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연적이다, 인문적이다, 인문적. 그러니까 병합분할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죠.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다양한가요? 그럼 규모에 따라서 잘 합치면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죠. 그래서 채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에다가 한번 덧붙여 보세요. 여기 이제 잘 뜨는데 용도의 다양성을 한다는 판단 근거가 무슨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채용이죠, 채용. 그렇죠? 채용은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함영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지죠. 그럼 거기다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채용을 가자는 거죠. 그럼 토지가요, 딱 획일적으로 하나의 용도를 있다면은 채용할 필요가 없죠. 용도가 그냥요, 다양해서 그래요. 다양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무슨 이용에 대한 성립근거가 된다? 최이용이라는 게 잘 나와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잘 갈게요. 용도의 다양성은 무슨 이용을 하기 위한 채용의 성립근거가 된다는 거. 자,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고 가시다가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막 담배 피우고 막 침 뱉고 다녀요. 그래서 야, 일로 와봐. 너 얼마? 불량배 일로 와봐. 너 반에서 꼴등하지 마. 그랬더니 반에서 1등 한다는 얘기예요. 너 반에 몇 명인데? 나 혼자인데?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획일적인 용도가 있다면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채용한다는 건 뭐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게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그냥입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합니까? 지원한다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모닝이라는 차는 벤츠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다면은 요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움직이죠. 근데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강남이 땅값이 지금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요 절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는 바뀐다는 얘기죠. 항상 인문적으로서 가변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그냥 다 인문적 특성이다. 인문적이고, 토지는 절대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부정성에는 예외가 없다. 근데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건 그냥 다 용도 전환이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다양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영속하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고 토지마다 틀리면 토지가 인접됐다는 것을 기타를 쓰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네 가지, 특히 인접성까지는 요거는 인문적이에요. 이건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따보세요. 부부는요, 오래된 노개가 인기예요. 파릇파릇한 젊은 연계가 인기예요. 연계가 인기다. 따보세요. 부부, 연계, 인기. 따라해. 부부, 노개가 인기야, 연계가 인기야. 연계가 인기죠. 찾았습니까? 부부, 연계, 인기.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특성이라는 거지? 자연적 특성이에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처음 하셔갖고 막 외워요. 언니, 부부는 노개가 인기야, 연계가 인기야? 연계가 인기다. 근데 그게 뭔데? 몰라? 그냥 외우래. 근데 어떻게 다? 자연적. 자연적을 부부 연계 인기로 암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럼 요 부부 연계 인기는 뭐다? 자연적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인문적 특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인 접근이라도 영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남에 땅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아파트의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정말이에요? 그럼 인문적이에요? 그건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죠. 대화를 합시다. 이거만 하고 좀 쉽게 좀 얼굴이 풀렸어, 좀 그죠? 힘들어서
오늘 1시까지만 가요. 근데 1월 달서부터는 2시까지 가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은데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드시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아파트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자연적이죠. 근데 그냥 이다 환경이 바뀐다. 근데 자연적 환경이다, 이문적 환경이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럼 시험 문제 절대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겁니까? 상대적 위치가 중요합니까?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어요. 아시겠죠?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절대적 위치겠어요? 상대적 위치겠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런가요? 자,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위치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 그런가요? 그러면 공원이 들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가까워 있어서 좋아?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면 그 위치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자연적인 특성이 있지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세요. 땅이 그냥입니까? 지구의 땅은 한정돼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그냥이다. 인구는 늘어난다. 늘어나요. 대화를 하자. 농지가 필요해? 택지가 필요해? 택지 필요하죠. 정말이에요? 그럼 그냥요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택지 개발을 한다는 거죠. 이건 지구의 땅을 늘린 것이 아니라 용도를 전환한 거예요. 응? 아까 간석지가 있었고 간척지가 있었죠. 간척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요. 왜 매립하겠어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부족해서 간척지를 매립했다고 하더라도 토지양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부중성에 절대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까 용도가 다양하다는 건 무슨 이용을 판단할 수 있어? 채용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슨 이용을 판단해야 돼? 가장 좋은 채용에 대한 게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병합분할한다는 것도 자연적이에요? 인문적이에요? 토지가 알아서 지가 지랄 떨면서 붙었다 떨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법적 제한을 또 받겠죠. 그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라는 특성은 무슨 특성과 무슨 특성?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자연적 특성은 부부는 노계가 인기가 아니라 연계가 인기다. 그래서 부부 연계 인기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부부 연계 인기가 무슨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이라는 거. 부부 연계 인기만 외우면 안 돼요. 자연적 특성이다.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부동성이에요. 토지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가 부동산을 배우시기 위해서 지금 동산을 배우시고 부동산을 배우시잖아요. 그 부동성이라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부터 한번 쫙 한 1분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들어와서 4페이지로 가시면 4페이지에 아까 필지와 핵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필지 그럼 경제적 나와야 돼요? 법률적 나와야 돼요? 그럼 지번이라는 게 들어가죠. 토지에 등록단이니까 우리가 지적법이나 등기법에 나와 있는 등록이나 등기단위를 얘기를 하고 가격이 나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 가격 나오면 그래서 토지 중에서 가격 나오면 못 찍어. 획지. 돈 보면 어떻게 해? 획 가니까 경제적이다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순이 비슷한 나오지 나오면 획지 무조건 찍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는 바뀌었다 바뀌는 과정 중이다. 전환되고 있는 거나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지역 상호간 나오면 상을 누가 타요? 후보. 지역 내면 이행지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법지와 빈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법이 붙었으니까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이용실익이 없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근데 이용실익이 있다라는 이 자체의 세 가지를 잡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넘기시면은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강남 아파트의 위치는 절대 바뀐다 안 바뀐다 자연적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값어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다 상대적 위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고 토지는 지구의 땅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증가시킬 수가 없죠. 물리적 양을 못 늘린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건 물리적 양을 늘린 것이다 용도가 전환된 것이다 전환된 것이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지가 병합할 수만 있어요? 분할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문적 특성으로서
또 그 면적을 작게 했다 크게 했다 용도의 다양성을 또 채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집에 가면서 부부는 노계가 인기다 연계가 인기다 이게 무슨 특성이다? 자연적. 그래서 부부 연계 인기가 자연적이라는 거를 딱 암시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어느새 또 1시간이 지났어요.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세요.